경인전자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7.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0%가 거꾸로 증가한 게 아니고 다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업과 부업이 뒤바뀌었다 하는 내용으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오래간만에 조 단위나 수천억 원대 기업들을 하다가 아기자기한 금액으로 그래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큰 금액이죠. 84억 원 매출이 났는데 전년보다 27.3%나 크게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가 더 줄었으니까 이익은 조금 더 난다 이렇게 보겠죠. 그 매출 총이익은 19.2%뿐이 감소를 안 했고 판매 관리비가 근데 또 증가하는 바람에 영업이익은 거의 70%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꼬꾸라지는 형국이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스루프트 손익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유사하게 더 많이 내려갔습니다. 매출 하락률보다. 그래서 이 스루프트는 19% 감소했고 그다음에 스루프트율은 2.6%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매출 재료비가 더 하락했던 얘기는 남는 게 좀 더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문제는 재고 자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70%가 좀 증가한 게 이게 스루프트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는 없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제조업이 아니고 전자 부품 이런 거를 하는 데지만은 유통기업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품이 1억 3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착품 이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8,800만 원 증가한 거로 큰 금액들을 보다가 이런 재고 수준에서는 뭔가 재고 자산 회계 투명성이 오차가 좀 나서는 곤란하겠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재고 자산의 변동을 앞전에서 봤듯이 회사는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착품이 있더라도 이런 거 다 포함해서죠. 미착품이 어떻게 매출 원가에 들어가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상품과 원재료의 매입액인데 원재료가 왜 여기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63억 원대. 그래서 전년보다 28.7%가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매출원가 재료비 성격으로는 29.8%가 감소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2%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운영비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유통업이니까. 그런데 이게 계산하니까 300만 원 나오는데, 이게 조금 원래 없는 건데, 300만 원이 그렇게 숫자상, 어떤 단수 차이로 나오는 건지,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계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300만 원 나오는 거로 해서, 여기 가공 비율이라든지 이런 퍼센테이지는 의미가 없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금액이 작으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재고자산의 변동액의 마이너스는 왜 무슨 의미고 왜 마이너스로 나옵니까? 라고 이제 누가 물어본다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상품 매출원가는 이 회사는 이제 상품 매출원가야 될 것 같으니까 기초상품 더하기 상품 매입액을 합니다. 기초재고에서 결국 상품 매입액을 더해 가지고 기말상품을 빼요. 그러면 그게 상품 매출원가입니다. 이게 이제 정해진 산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판매량에 대한 매출원가가 얼마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품 매출원가를 이렇게 가로 열고 기초상품 빼기 기말상품
이렇게 표시하고 가로 닫고 상품 매입했게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성분에서는 이렇게 그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상품 빼기 기말상품. 기말상품이 증가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증가하면 재고자산의 변동 표기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거는 재고가 증가한 게 아니고 감소했겠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1단계에서 3단계 검증을 해보면은 일치를 쭉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그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스루프 쪽에서는 그 상품만 적용을 했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뭐 9억 7,300만 원 나갔는데 5.9% 감소했는데 직원 수가 4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건비가 줄었다는 얘기는 임금을 어떻게 그렇게 깎을 수 있느냐. 18명뿐이 일을 안 하는데 이거는 임금을 깎았다기보다도 그 예를 들어서 고임금자가 한 8명 나갔는데 아니 4명 나갔는데 신입사원 그 저임금 신입사원 초임사원이 4명이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봐요. 또 실질적으로 그 매출이 팍 주니까 야 올해 힘드니까 조금 뭐 그 좀 낮추자. 이런 게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직원들의 사기는 뭐 많이 떨어져. 연봉 9천만 원짜리가 6,700만 원 받고 어떻게 그 생활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인프레들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가지고도 영업이익이 그 감소한 상태에서 내년에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하네요.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느냐를 그 기업들은 매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지급수수료는 근데 또 뭐 깎질 못했죠. 그 외부에 나가는 지급수수료는 뭐 이런 또 게 있고요. 만만한 게 그러면은 뭐 직원들이냐, 직원들만 깎냐, 뭐 이런 그 내부 불만도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 소설을 써봅니다. 상품 회전율로 보면 되는데 그게 뭐 금액이 뭐 1억 얼마뿐이 안 올랐어도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재고 회전율이 그 뭐 크게 내려가서 59%나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되고요. 반대로 스루풋은 2.6%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하는데 반증 추론은 뭐냐 그러면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상품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 데이터는 반중 추론과 근데 모순됩니다. 모순은 해결되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이 기업이 회계가 투명화되는 것을 더 뭐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가격은 거꾸로 상승한 게 아니고 6.19%가 내려갔습니다. 재료 비율이 뭐 100%니까 그 99.9로 그냥 산출이 되는데 가격 상승 압박률이 마이너스니까 가격을 원재료 연동제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17.9%가 그 판매 가격은 올라간 거로 그렇게 회사는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원재료도 아주 디테일하게 친절한 금자지수처럼 리모컨 원재료 가격 추이라고 해가지고 10.9% 내려갔고 그 다음에 스위치하고 서머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원재료들이 있는데 이게 그 1.4% 내려가서 이걸 두 가지 합쳐서 단순 평균으로는 6.2%가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다. 이게 뭐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이 했다. 뭐 이렇게 봐도 뭐 안 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가격 추이를 보면은 그 에버레지로 내수 수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면은 17.9%가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원재료가 이 모순이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될 거냐. 논리적으로 그 회계는 모순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숫자라는 것이. 그래서 이걸 충분 조건이라는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루풋율 상승이 됐는데 역방향이면은
부직하게 개연성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은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상품 판매 가격 인상을 확인해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데이터 확인 결과 원재료 가격이 인상된 게 아니고 하락을 했죠. 그래서 모순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유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게 X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반증을 위한 다른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해 본 게 매출 구조를 재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수량으로 또 회전율을 산출해 보면은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수량으로 접근하는 것은 외부에서 좀 불가능하고요. 외부에서는 이제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매출 구조를 보니까 상품 매출액의 비중이 37.8%고요. 우리 3분기 누적까지. 그 기타 수익이란 게 있는데 이게 55.9%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게 이론이 안 맞아 떨어지는 원인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기타 수익의 어떤 원인이 여기에서는 게재된 게 아니에요. 원재료 가격 변동이라든지 판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타 수익이 아닌 이 상품 매출액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37.8%뿐이 안 된 걸 가지고 대표 성격으로 분석할 때는 게 이제 이 어불성설이 돼버린 거죠. 이 기타 수익이 뭐냐 도대체 이걸 하는데 이게 내역이 불분명합니다.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있는데 그거를 크게 구분을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좀 문제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의 수익의 내역은 불분명하고 부업이 더 비중이 높아가지고 자관 지금 얘기한 대로 제 아무리 분석을 해본들 좀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3분기까지 실적을 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한 105억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남는 게 한 4억 원 남는다 이렇게 되겠고요. 재고가 40% 증가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거꾸로 재고가 40% 준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119 1억 1,900만 원 정도뿐이 안 나온다. 119니까 지금 급할 때 부르는 전화 신고 번호하고 이상하게 똑같이 나온 이런 숫자가 나면 괜히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재고를 줄이면은 원가 회계에는 119를 불러야 될 정도로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 선식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서도 계속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징적인 표로 또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스루풋 입장에서도 뭐 금액은 똑같이 나옵니다. 105억 원. 왜냐하면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공비가 일부 계산됐습니다만 이건 좀 무시하는 거로 하고, 그래서 계약이 105억 원이 된다면은 이건 3억 7,100만 원 남는 거로 참 남는 게 없죠. 네,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원재료 가격이 분명히 상승은 하긴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시한 단가를 보면은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대목에 와서는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공시한 내용도 그러면 그게 진실치냐 아니면 팩트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2차적인 스케tip시즘으로서 의문점을 던져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의견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재고 회전율이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연간 24회전 한다 그러면 보름에 한 번 꼴인데 약 23회전을 연말까지 한다 그러면은 4.8% 정도 노력은 좀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매출이 115억까지 늘어나면은 6억 2,900만 원 이익이 남는다. 만약에 재고만 감소시킨다. 매출액은 그대로라면은 이거는 생산 감소 겸 또 매입 상품 매입 감소로 동일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재고를 4.8% 줄인다고 할 경우에 그때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3억 7,100만 원
으로 돼가지고 한 영업이익은 2억 5,700만 원 범위 내에서 연말 결산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가는 12,650원이 떨어져 가지고 장부 가격 대비 54%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주주를 보면 김성은 씨가 28.83%, 김효조 씨가 18.16%. 이거 일본 말로 그냥 가다카나라고 그러나요? 아구세스가 맞나요? 아구세스. 네, 5.18%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11.68%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그 아구세스가 포함되는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경인전자 3분기 누적 실적을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분석을 하게 된 동기는 경인전자에서 신세계 푸드가 자회사로 있는 스무스디라는 어떤 식품 유통 그런 기업을 자회사로 했는데, 처음 미국에서 들어온 기업이 경인전자 장남 누군가가 그게 누군지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만은 그 사람이 들여다가 국내에서 일찍 시작했는데 그걸 또 신세계 푸드가 인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인전자가 어떤 회사지 하고서 했는데, 나름대로 이 전기 부품들을 아까 리모컨, 그 다음에 스위치류, 그 다음에 서머 스테이트니까 온도 측정 이런 그런 류의 전자 이 부품들을 수입을 해다가 공급하는 그런 업체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